원세훈 전 원장을 임명을 했고 그에게 지시를 내릴 수 있었던 이 상급자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잠시 후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과 이 판결 짚어보고요.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는 오늘도 우직하게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네,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 자, 더불어민주당의 진선미 의원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께서는 이 국정원의 댓글 공작 사건을 지속적으로 계속 추적을 해오신 당사자이신데요. 네. 오늘 판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제가 직접 그 선고를 하는 법정에서 그 선고 재판을 들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는 원세훈 원장에 대해서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지난 항소심의 유죄 판결을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또 아쉽긴 하지만 저는 사실 양형 이유를 설명하실 때 이 원세훈 국정원장이 전방위적으로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했던 이 행위의 문제 심각성을 준열하게 비판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법정형 최고형인 5년을 선고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지만 그래도 구형인 4년 그리고 지난 항소심보다는 1년이 많은 그 형을 선고해 주신 점 그 부분은 사필 규정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나머지 두 분에 대해서는 국정원의 조직이 상명하복 관계다라고 해서 그분들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것은 저는 그건 정말 동의할 수 없는 것이 내부 심리 전단의 일반 국정원 직원들이면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핵심 간부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그 모든 그림을 함께 고민하고 제안하고 이렇게 한 적극적 공범이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정말로 이렇게 이거 직원이었으니까 원장이 시켰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집행유예를 선고를 해버리면 영혼 없는 공무원들만 더 양산하는 이런 분위기를 더 이제 조성할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그 대부분의 70명이 넘는 그 분들에게 면죄부를 이미 주신 건데 사실 개인들과의 관계에서 보면 너무나 균형이 어긋나죠. 일반인들은 홧김에 울컥해서 갑자기 이렇게 해서 한두 개 몇 개의 그 댓글이나 그런 글들을 달았다고 해도 그것이 실형이나 그렇게 형이 나오는데 이분들은 조직적으로 수년간 나라 월급 받아가며 업무 시간에 그 어마어마한 댓글이랑 트윗 글들을 달았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입증된 이번에 그 범죄 사실로 확정된 것만 해도 트윗 글이 10만 글이 넘습니다. 아무튼 그나저나 오늘 법정 직접 가셨다고 했는데 원세훈 전 원장하고는 혹시 이렇게 눈이라도 마주치는 기회는 없었습니까, 의원님? 네, 안타깝게 없었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이 선고가 내려지고 법정 구속될 때 원세훈 전 원장의 표정이라고 할까요? 몸짓은 어땠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무표정, 담담한 그런 표정을 하고 있었고요. 저는 오히려 지난 그 수년간의 상황들이 거의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는데 제가 그렇게 댓글 지시강조 말씀 공개하고 또 그분이 그만두고 외국으로 나가실 때 너무나 당사자가 없으면 수사 자체가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항에 갔다가 저보고 원맨쇼 한다고 온갖 종편에서 저에게 그렇게 비난을 퍼부었던 그때도 생각나고 그런데 오히려 좀 차분해지면서 진짜 모든 선출직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들께 정말 당부드립니다. 또 다른 원세훈은 정말 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판결의 가장 핵심은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을 유죄로 판단한 바로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까지 의미를 확장을 해서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실제로 재판부에서는 네. 마지막 양형 이유를 다른 사건에 비해서 굉장히 길게 네. 시간을 부여해서 이 사건의 의미와 그리고 정말 이 민주주의와 헌법을 위배한 네. 이런 부분들을 정말 엄중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네. 그 의미는 일종의 부정선거까지 언급을 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실제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 조직, 비밀 조직과 어마어마한 몇 천억의 예산을 쓰는 네. 그 조직이 예. 공조직이 수년 동안 원세훈 국정원장이 취임한 이후 내내 예. 지속적으로 그렇게 정치 개입, 대선 개입, 선거 개입을 해왔다라는 네. 것은 예. 정말 이례적이고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이례적인 일이다라고 네. 하면서 예. 정말 많이 비판을 하셨거든요. 네. 나중에 판결문이 오면 저는 그것을 전국적으로 예. 교육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네. 부정선거까지 이제 재판부에서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네. 바로 그 점 때문이었겠죠. 박근혜 정권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한사코 가로막았던 이유. 결국 이거는 그럼 박근혜 정권의 뭐라고 할까요? 어떤 정당성이라고 할까요? 정통성이라고 할까요? 여기에도 큰 결이 간다. 이렇게도 연결이 될 수 있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죠. 대부분 그 당시 네. 제가 그때로 되돌아가 보시면 네. 정당하게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은 것을 이제 불복이냐 대선 불복이냐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공격했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예, 그 뒷 배경을 뒤집어 보면 그런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이명박 그 대통령 재임 기간에 이루어졌던 일 아닙니까? 저질러졌던 일. 그러면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이 국정원의 선거 개입, 정치 개입 사실을 몰랐을까? 당연히 따라붙는 이야기가 이게 되겠는데 일각에서는 수사 필요성을 계속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은? 이거는 필연적이죠. 예. 네, 저희가 알고 계시지만 국정원법의 4조에 보면 네. 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반드시 대통령의 인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런데 이미 국정원장의 본인의 지난 기간 동안 재임했던 네. 국정원장의 입으로도 그 부분이 확인이 됐던 것이 네. 2011년 10월에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가 실패한 거죠. 그쪽 입장에서 보면. 박원순 시장이 되고 나서 전면적으로 이 대북 심리 전단을 본부장으로 2급에서 1급으로 확대 개편합니다. 그렇죠. 예, 그럼 당연히 국정원법에 의해서 대통령의 인가를 받죠. 관련 보고서가 청와대에서 발견도 됐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국정원에서 내게 보고하는 보고서는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그런 언론들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엄중한 부분들을 대통령이 몰랐다? 저는 또 그거는 정말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생각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밝혀져야 됩니다. 고정 출연하시는 정두환 전 의원도 아마도 국정원의 여론 조작이 MB에게 보고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언급한 바가 있었는데 이게 그러면 가차없이 성역을 두지 말고 검찰에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주장이신데 야권 일각에서는 그건 정치보복 아니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분들이 정말 또 다른 원세훈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원세훈입니까? 또 다른 원세훈들이죠. 그분들 돌아보십시오. 권성동 의원이나 국정원 대선 개입 문제 처음 제기됐을 때 홍준표 지사님 제일 먼저 프레임을 만들었죠. 댓글 3개 트윗에다가 댓글 3개로 선거가 바뀌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서 반드시 사과하는 입장 밝히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권성동 지금 법사위원장이시지만 그분이 국정원 대선 개입 국정조사 특위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저는 정우택 오늘 원내대표님이 이 정치보복을 운운하시는데 아직도 정말 우리나라 곳곳에 원세훈이 이렇게 많구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나라 망치는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할게요. 얼마 전에 이른바 국정원 여직원 셀프 감금 사건 때문에 감금죄로 기소됐던 민주당의 전 현직 의원들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 지금의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불복을 해서.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네. 물론 그분들이 기존에 어떤 규칙이 있고 준칙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건보다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그 형량 자체도 선고유예가 된 사건을 무죄 판결, 이재정 의원 같은 경우 무죄 판결이 난 거 아닙니까? 2심에서. 근데 대법원 상고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렇게 굉장히 기계적으로 본인들이 무죄가 나면 그 무죄에 대한 본인들의 평가를 받는 것을 법원에 마치 법원의 잘못인 것처럼 미루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상고를 하는 거죠. 아, 그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무죄가 났다는 것은 잘못된 기소라고 하는 것 때 증명이 되니까 이건 우리가 인정 못하겠다. 이런 차원이라는 거죠? 말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대통령께서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도 그렇게 상고권에 대한 그 검찰의 항고권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진선미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또 구형인 4년 그리고 지난 항소심보다는 1년이 많은 그 형을 선고해 주신 점 그 부분은 사필 규정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나머지 두 분에 대해서는 국정원의 조직이 상명하복 관계다라고 해서 그분들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것은 저는 그건 정말 동의할 수 없는 것이 대북심리전단의 일반 국정원 직원들이면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핵심 간부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그 모든 그림을 함께 고민하고 제안하고 이렇게 한 적극적 공범이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정말로 이렇게 이거 직원이었으니까 원장이 시켰으니까 원세훈 전 원장을 임명을 했고 그에게 지시를 내릴 수 있었던 이 상급자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잠시 후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과 이 판결 짚어보고요.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는 오늘도 우직하게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네,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 자, 더불어민주당의 진선미 의원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께서는 이 국정원의 댓글 공작 사건을 지속적으로 계속 추적을 해오신 당사자이신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집행유예를 선고를 해버리면 영혼 없는 공무원들만 더 양산하는 이런 분위기를 더 이제 조성할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그 대부분의 70명이 넘는 그 분들에게 면죄부를 이미 주신 건데 사실 개인들과의 관계에서 보면 너무나 균형이 어긋나죠. 일반인들은 홧김에 울컥해서 갑자기 이렇게 해서 한두 개 몇 개의 그 댓글이나 그런 글들을 달았다고 해도 그것이 실형이나 그렇게 형이 나오는데 이분들은 조직적으로 수년간 나라 월급 받아가며 업무 시간에 그 어마어마한 댓글이랑 트윗 글들을 달았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입증된 이번에 그 범죄 사실로 확정된 것만 해도 트윗 글이 10만 글이 넘습니다. 아무튼 그나저나 오늘 법정 직접 가셨다고 했는데 원세훈 전 원장하고는 혹시 이렇게 눈이라도 마주치는 기회는 없었습니까, 의원님? 네, 안타깝게 없었습니다. 네, 아무튼 그러면 이 선고가 내려지고 법정 구속될 때 원세훈 전 원장의 표정이라고 할까요? 몸짓은 어땠습니까? 겉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무표정, 담담한 그런 표정을 하고 있었고요. 저는 오히려 지난 그 수년간의 상황들이 거의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는데 제가 그렇게 댓글 지시강조 말씀 공개하고 또 그분이 그만두고 외국으로 나가실 때 너무나 그 당사자가 없으면 수사 자체가 오늘 판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제가 직접 그 선고를 하는 법정에서 그 선고 재판을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원세훈 원장에 대해서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네. 지난 항소심의 유죄 판결을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네. 또 아쉽긴 하지만 저는 사실 양형 이유를 설명하실 때 네. 이 원세훈 국정원장이 전방위적으로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했던 이 행위의 문제 심각성을 준열하게 비판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법정형 최고형인 5년을 선고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지만